요거 수평대, 요게 이제 드릴인데 임팩트 드릴, 이거 이제 한마 드릴, 구멍 뚫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펜, 자, 뭐 이거는 롱로즈, 그 다음에 망치, 칼, 자동 수평을 저번에 원형 톱.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문을 바깥으로 열 건지 안으로 열 건지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바깥으로 연다 그러면 화장실 내부의 공간이 좀 좁았을 때 안으로 넣고 나면 이제 통로가 공간이 확보 안 될 때 보통 이제 바깥으로 당기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실측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F자 실측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F자의 처음에 기준은 내가 어디까지 이 판을 뺄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벽에서 2400, 2m40 지점까지 뺄 거예요. 그래서 2m40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뒷벽에서 얼마나 나올지, 그거는 내부 공간을 이제 말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처리할 때 편한 공간이 120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m 20은 돼야지 되니까 여기서는 그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도 1200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낮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낮아 있을 수도 있지만 낮아 있는 거 기준으로 할게요. 변기 중앙에서 대충 되는데 지점에다가 선을 그으셔 놓으시고 살짝, 그다음에 옆칸 변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대충 그어 놓으세요. 처음에 기준 잡아놨던 데에서부터 변기 중간까지 한번 재보세요. 문 크기가 600이니까 총 길이에서 30cm를 뺀다. 30cm를 빼면 처음 시작하는 판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0cm가 나오니까 3cm를 빼면 30cm, 여기가 30cm. 그 다음에 두 번째 판, 여기 아까 기준 잡아놓은 거에서 다음 기준 잡아놓은 것까지 총 길이를 재고 여기는 60cm를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판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60cm다. 총 길이에서 또 30cm를 빼면 여기가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가 또 60cm에서 30cm를 뺐으니까 여기도 30cm. 그래서 총 이제 30cm, 60cm, 30cm 하고 총 1m 20인데 문 600을 더 60cm, 60cm를 더하면 총 2400이 되는 거거든요. 네, 큐비클 F자 시공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냥 자랑 이제 수평으로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뒤에 벽이 평평하다고 가정하에 시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기는 1200에, 그러니까 1m 20에 이제 앞에 폭은, 전면 폭은 2400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부속이랑 이제 그 자재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제 플러스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뭐 밑에 설명해서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뒷판 기준으로 해서 1200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다리바를 저희가 15mm, 그러니까 부속 때문에 15mm를 더 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15에다가 체크를 해놔요. 근데 이게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겠죠. 자랑 수평이랑 할 거니까. 그래서 수평이 뭐 자기가 뭐 1200짜리가 있다 그러면 한 두세 군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215를 되는 데다가 또 1215를 체크합니다. 지금 전편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펜도 좋지만 만약에 그 이제 여기 안 지워질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인펜으로 하지 마시고 샤프나 연필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을 그냥 다 그어놓고 시작하세요. 일단 1차 작업은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아까 이제 뒷판은 15mm를 더해줬는데 여기는 5mm를 빼줄 거예요. 전면판은. 그래서 2400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5mm를 빼서 2395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줄눈이 그 수직 직각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간격을 맞춰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중간판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2400을 그냥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1200이라고 하면 여기 줄눈이거든요. 저는 지금 보시기 편하라고 체크를 하지만 원래 줄눈이라고 그러면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금 그리는 건 끝났고요. 이제 벽 브라켓 체크를 할게요. 240 벽 브라켓은 총 3개가 들어가는데 뭐 상, 중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뚫기에는 매지가 훨씬 편하니까 매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240이죠? 그러면 똑같이 240 체크를 해줄게요. 240 중도 체크를 해주고 위에 상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브라켓을 달아야 되는데 브라켓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42mm다 알고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mm. 예.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판 여기도 매지 기준으로 해서 255거든요. 그럼 똑같이 255. 여기도 255. 위에도 255.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도 42mm를 옆에 체크해 줄게요. 이제 콤마가 2개라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판이 이쯤에 쓴다는 거고 뒤에 거는 내가 뚫을 타공 위치거든요.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맞아 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지에서 260 260이다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42cm 42mm인데 여기서 이제 바깥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우측에 있지만 여기는 좌측이 될 수도 있고 우측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안쪽에 단다 생각하시고 42mm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42mm. 그래서 타공 위치에다가 그냥 동그라미로 그냥 한 번씩 더 체크해 놓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처음에 여기 이제 2400인데 판을 나누기를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자재에서 보셨겠지만 300, 600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300인데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그 줄 그릴 때 5mm를 빼줬죠. 여기 처음에서 5mm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0 체크한 데서 295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 300 기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문 사이즈 600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판은 이제 600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600. 그 다음에 또 문 600. 네, 나머지 판이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코너 브라켓 2봉지는 뜯지 마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봉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분리해 주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분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구멍 뚫는 거는 이제 또 마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 다리발 마킹을 할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판이 끝나는 데에서 최대한 가깝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리발이 요쪽에 있으면 이만큼이 뜨겠죠. 그러면 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 잡은 데서 3cm 정도 들어와서 마킹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일자 되는 거 맞는 거 보고 금 그어진 데다가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은 건너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600짜리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는 이제 다리빨이 1개 들어갔지만 여기는 양쪽에서 잡아줘야 돼서 2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cm 정도 띄고 마킹 해주시고, 여기 판이 끝나는데도 마찬가지로 3cm 지나서 3cm 좀 피해서 마킹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도 판 시작하는 데서 한 3cm 정도 피해서 마킹 해주시고, 일단 4개는 됐고요. 중간판도 마킹을 할 건데 여기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는 좀 최대한 앞판하고 가깝게 해주시고, 뒤에는 너무 뒤로 가시면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수준에다가 그냥 체크해 주시면 돼요. 보기 좋을 정도로만. 칠판 같은 경우에도 위치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체크는 다 끝났어요. 이제 타공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칼블럭을 이제 구멍 뚫은 데다가 이제 꼽아 줄게요. 동봉되어 있는 칼블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6.4mm를 쓰거든요. 6.4mm 뚫고 나서 이렇게 꼽으면 어느 정도 꼽히거든요. 근데 벽은 웬만하면 이 날이 있는 칼블럭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스크래퍼 있으면 스크래퍼 그냥 샥샥샥 하면 좋은데, 이 코너 브라켓은 한 봉지씩 까줄게요. 그 다음에 브라켓을 고정하겠습니다. 구멍이 보시면 조그만 구멍이 있고 큰 구멍이 있는데, 큰 구멍은 판에다 박아줄 거고요. 여기 조그만 구멍은 벽에다 박아줄게요. 튀어나온 부분 제거해 주는 거. 다리바를 이제 고정해 줄 건데요. 위치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고 수평되게 다 박아주세요. 이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은 다 닫지 마시고 그냥 걸쳐만 놓으시고 마지막에 덮어줄 겁니다. 다리발 고정해 놓고 바로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을 봐야 돼요. 수평. 화장실을 보다 보면 제일 높은 데가 있어요. 바닥에서 제일 높은 데. 수평으로 봐도 되지만 그냥 보통 이거는 화장실에서 그냥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뒷부분 아니면 이제 끝부분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가 제일 높은 걸로 기준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은 데는 많이 내려야 돼요. 왜냐면 수평이 그 낮은 부분에서는 더 많이 올려야 되니까 여기는 좀 최대한 많이 내려준다고 생각할게요. 내려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선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맞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나중에 엄청 차이 날 수 있어요. 수평은 항상 거의 센터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 안에 들어와 있다고 수평이 아니에요. 네, 수평을 해서 하나씩 마셔주는 거예요. 됐죠? 수평을 다 마쳤습니다. 수평 마치면 이제 판을 앉혀 볼 건데요. 수평 다 본 다음에 방향을 해줄 건데, 지금은 벽 브라켓이 이 안쪽에서 박힌다 그러면 얘네 바닥 브라켓은 반대쪽에서 박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다 바깥에서 박을 거예요. 이제 부속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회사 제품은 밖에서 다리 브라켓은 박고 이제 벽 브라켓은 반대쪽에서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벽 브라켓
박는 거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판을 앉혀 볼게요. 측판하고 이 중간판 변기 사이에 넣는 중간판은 높이가 살짝 달라요. 근데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거든요. 높은 게 측판이다, 낮은 게 중간판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시공이 안 될 수 있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살짝 앉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민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냥 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밑에서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가지고 벽으로 밀고, 그러면 이제 내 손이 아마 벽부락해서 걸릴 거예요. 그러면 살짝 이제 다리 같은 걸로 다리가 들어가니까 해서 벽까지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고정된 상태로 위에를 하나 조여주세요. 박으면 일단 손을 놓으셔도 이제 넘어지진 않아요. 이제 반대쪽 내려와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개만 박으시면 일단 쓰러지진 않으니까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갖고 있는 걸로 여기에 판을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이 수평을 넣어보시면 얘가 이제 딱 들어갈 정도가 딱 나오면 좋거든요. 아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기준 잡을 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그냥 제가 수치로만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설명 한번 드리자면,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해둔다고 하면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 앞에서 피스 박는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5mm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판재 두께가 20cm, 20mm이기 때문에 그 5mm를 뺀 15mm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서 5mm를 먹으니까 15mm를 더해서 기준을 잡은 거죠. 네, 맞다고 하면 이제 박아주세요. 요게 수평이 들어가면 오케이. 아까 그 안 까지 않은, 그러니까 뜯지 않는 그 꺽쇠를 이제 해줄 거예요. 꺽쇠 한 봉지 쪽에 까시고 반대쪽 측판에도 하나 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정해 주실 건데, 고정해 주실 때 이제 이것도 상중하로 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판보다 더 튀어나오시면 안 돼요. 판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나오시면 안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하셔도 되고 여기 하셔도 되는데 상중하로 해줘야 된다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박았는데 이거보다 더 튀어나왔다 그러면 다시 뜯으신 다음에 이제 아까 구멍이 큰데 작은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큰 데로 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아까 위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상부 헤드바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위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히 옆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다가 박아줄게요. 300짜리 판은 이제 하부 브라켓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옆에를 라인을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부터 위에까지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를 여기 높이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평이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맞추기 위해서 다리발로 좀 조정을 해주세요. 여기 라인을 맞춰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이거 꽉 잡은 상태로 피스를 줍니다.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기준을 맞췄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고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판을 세웠다고 하면 이제 헤드바를 제작을 해와야 돼요. 헤드바를 제작해 오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시공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는 전면에만 헤드바를 넣도록 할게요. 대신에 전면에 넣지만 여기 끝까지 막아주면 좋지만 뒤에 판 때문에 끝까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까지만 헤드바를 제작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면에 2400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2cm 판 두께만 빼놓고 2380을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바를 얹기 전에 이제 판을 어느 정도 중간판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헤드바를 떨어지지 않고 고정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헤드바를 이제 얹어 놓을 건데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단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판을 얹혀 주세요. 얹혀 주고 그 다음에 헤드바를 이제 이쪽 기준으로 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상부바인데 중간에 보시면 선이 가 있죠? 이 선에다가 직결을 박아줄 거예요. 직결 피스로 이제 고정을 조금씩 해주면서 할 거예요. 고정해줬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거를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상부 캡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 상부 바랑 같이 온 게 있는데 그거를 600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부 캡을 잘라왔으면 상부 캡으로 이제 이 문 간격을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하나를 꼽아주시고요. 대신에 이쪽 처음에 기준 잡는 부분에서 끝까지 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를 이제 최대한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면 되고 바닥에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기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이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걸 조금 이제 넓혀서 이게 딱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빠지지 않을 정도. 근데 너무 뻑뻑하면 안 되고 살짝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해오면 이제 상부를 보시면 이제 좀 다시 아까 맞췄지만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다리발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판이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올리면 이쪽 거 다리발 붙을 때까지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밑에 피스 하나 박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위에도 박아주시는데 지금 이제 그 F자라서 옆에 판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위에서 아까 여기다 하나 더 박아주시고 중간판 다 고정해줍니다. 마지막 판을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벽이 누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안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고정을 해주실 때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벽에서 중간 시작하는 데서 맞춰주시고 맞는 만큼 이제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너무 판이 커서 이렇게 될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조금씩 잘라줘야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처음에 제가 기준상 맞춰놓은 수치로 하면 그게 크게 틀릴 일은 없다. 먼저 고정을 할게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되는 데서 꽂아주시고 F자는 판이 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 좀 당겨서 고정을 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말고 둘이서 작업하신다고 하면 한 분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밀어주시면 너무 심하지 않을 정도만 밀어주시면 저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 먹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공은 다 마무리됐고요. 여기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아까 그 꼽지 않았던 뚜껑들 있죠? 안중에 다 해놓고 꼽아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꽂아주는 걸로 할게요. 처음에 이제 세울 때 기준을 잡으실 때 문을 어느 방향으로 하실 건지 아마 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문으로 많이 하세요. 우문이라고 하면 이제 좌측에서 당겨서 우측으로 당긴다. 그래서 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에 이 부속을 꺼내시면
좌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글이 써 있거든요. 좌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좌측문 할 때 이제 이 방향으로 쓰면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우문으로 할 거니까 이걸 뒤집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플라스틱하고 이 안에 속부속을 빼주시면 이게 뒤집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문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분리. 요건 순놈, 요건 안놈. 이제 빨리 할게요. 이제 문을 이제 위치를 똑같이 해줄 거예요. 너무 밑으로 가도 너무 위로 가도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 잡아놓은 거는 15cm를 보통 잡거든요. 15cm의 체크. 마찬가지로 옆에 문도 15cm의 체크. 밑에도 마찬가지로 15cm의 체크. 15cm의 체크. 우측에 달릴 거라서 우문이에요. 만약에 좌측 문으로 한다 그러면 반대쪽에 좌측에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분리해 놓은 부속을 순놈을 달아줄 거예요. 순놈을 달아주는데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주세요. 저는 기준을 이 HPM과 이게 색깔 판하고 옆에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거든요. 요거는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작업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이 제일 좋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박으세요. 하나 박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기준을 잡았지만 살짝 안쪽으로 밀렸죠.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선으로 잡아서 피스를 박아주시면 돼요. 피스 박을 때 유의하실 게, 근데 웬만하면 정중앙에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첩을 달아줬으면 이제 스토퍼를 달아줄 거예요. 이 위치 잡으실 때는 너무 안으로도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밖으로 튀어나오셔도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한 1cm 정도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박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피스질은 중앙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문을 달기 전에 이제 문 높이를 이제 맞춰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생활에서 쓰이는 물건으로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봤어요. 요 정도 되면 높이가 이제 맞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도어를 올려 놓을 거예요. 밑에다가 올려 놓으시고 여기 위에 이제 하게끔 해놓고 이제 문이 옆으로만 가게 되면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피스를 박아줄 거예요. 박아주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열리는 세팅으로 돼 있어요. 네, 요거를 이따가 닫히는 세팅으로 변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준은 열리는 세팅이다. 여기 틈과 이쪽 반대쪽 틈을 어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피스를 하나씩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놓고 위에 하나 주시고 밑에 어느 정도 이제 틈 맞추셔서 빼주도록 할게요. 이제 피스 하나씩 박았으니까 문이 정확하게 닫히나, 그리고 어디 뭐 걸리는 게 없나 잘 보시고 맞다고 생각되시면 피스를 하나씩 더 박아주시면 돼요. 꼭 커버는 이 옆에 있는 날을 먼저 꼽아주시고 밀어주시면 돼요. 안에 거 먼저 꼽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에도 대각선으로 살짝 꼽아서 밀어주시고 똑같이 꼽고 밀고. 됐죠? 요거 이제 열리는 세팅인데 닫히는 세팅으로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으면 문을 한번 빼셔야 되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세팅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달아놓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을 빼야 되는데 그냥은 문이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헤드바에 걸려서. 그래서 문을 빼실 때는 90도로 해놓고 위로 올리시면 빠집니다. 이게 중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롱로즈 같은 걸로 이용하셔가지고 빼세요. 빼시면 지금 보시면 홈이 총 3개가 있어요. 중간으로 원래 꼽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안쪽으로 꼽은 거거든요. 네, 이거를 빼서 이 안쪽으로 홈만 바꿔주시면 돼요. 대신에 꽉 꼽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홈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으니까 그 옆으로만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돌려놨으면 다시 90도로 해서 꼽아서 닫히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열렸는데 지금은 닫히죠?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되겠고, 네, 일단은 경첩까지 해서 문을 다 달아봤고요. 이제 시건장치 달아볼 차례거든요. 시건장치는 보통 이제 문의 중간 정도에 달아주면 되는데, 이게 한 1800 정도 되니까 이 밑에서부터 한 900 정도 선 되는 데다 잡아줄 거예요. 부속을 보시면 구멍 위치를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42, 57, 72 엣지부터 해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까 900에 체크해 놓은 데서 900을 체크해 주시고 엣지부터 해서 42, 57, 72 다 됐습니다. 체크해 놓은 데다가 직결로 한번 구멍을 살짝 뚫어 주세요. 삑사리 조심하시고요. 큰 구멍을 뚫어줄 건데, 큰 구멍은 한 11mm에서 12mm 정도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멍 낸 데다가 구멍 하나하나 뚫어주세요. 뒤에까지 뚫리게. 너무 힘주고서 뚫으면 뒤에 메람이 터질 수 있어요. 이 시건장치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만 뚫리지 않으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뒤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꼽아 보아서 들어가면 됐다. 먼저 이 뒤에 거 꼽아 주시고, 앞에 고정해준 데 일단 살살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뻑뻑하게 들어가면 이제 구멍이 제대로 안 맞은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막 뒤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일자를 맞춰 주시고 앞에서 꽉 조여주세요. 됐고,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요거부터 꽂고 이제 커버를 꼽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열린 상태로 비었음 해주시고 꽉 꼽으시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자연스럽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해 보시고 뚜껑 해주는데,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넓은데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구멍을 꼭 맞추셔야 돼요. 이게 옆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항상 위치 맞춰가지고 밑에부터 꼽고 꽉꽉 꼽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최대한 이거 맞춰가지고 일자로 잘 맞추신 다음에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 다시 닫을게요. 보통 들어가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다 끝났어요. 뭐 시건장치까지 달았고, 하지만 이제 옷걸이가 남았거든요. 옷걸이는 이제 이제 달려고 하는 위치에다 달아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스탠다드니까 그냥 문에다 다는 걸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피스 박아주셨으면 뚜껑을 박으시는데 여기 밑에 홈이 있는 부분이 밑으로 가게 그러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 됐어요.